혹시 아시나요? 불면증이 시작되면 치매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잠을 설치는 분들의 뇌에서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재훈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불면증은 결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수면 습관과 환경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 밑에 넣기만 해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천연 수면제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직접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불면증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아예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김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죠. 김성호님은 가족들과 외출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진다며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졸기 일쑤였대요. 부인분도 걱정이 많으셨죠.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같이 잠을 설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수면 환경 교정법과 베개 및 활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더니 아침에는 개운한 얼굴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덕분에 낮에도 활력이 돌아와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부인분이 제일 좋아하셨대요. 밤에 숙면을 취하시니까 낮에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같이 산책도 다니시게 됐다고요. 이게 바로 수면이 삶 전체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단순한 밤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 동안의 삶도, 가족관계도, 건강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천연 수면제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불면증이 어떻게 뇌 건강과 직결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예요. 깊은 잠 없이는 뇌가 제대로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한국수면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깊은 잠 시간이 하루 1시간 이상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호님 같은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요. 이분은 하루에 8시간을 누워 계셨는데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깊은 잠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거죠.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자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박정호님께 권해드린 건 수면 환경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 디지털 시계의 불빛까지 모두 차단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2주 만에 깊은 잠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낮 동안 느끼던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30분 이내로만 제한하셔야 해요.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깊은 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면서 쌓인 독성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잠자는 동안 청소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60% 이상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냐면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물질이에요. 이게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75세 김영자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이 심해진 뒤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는 일이 생겼죠. 검사를 해보니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자님께 수면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모두 끄고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서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라벤더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했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은 뇌 청소 시간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파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리거든요. 혹시 새벽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더 잠이 안 오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과 회복을 담당하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 부족이 60대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1.8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거든요. 66세 이정수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정수님께 강조한 건 자기 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마시지 않으셨죠? 대신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셨습니다. 목과 어깨를 풀고 다리를 쭉쭉 펴주는 간단한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래 먹으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멜라토닌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연세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70세 최연수님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 불면증이 심해질수록 혈압도 함께 높아졌거든요. 처음에는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근본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거죠.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최연수님께 제가 권한 건 호흡법과 명상이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셨어요. 4번 들이쉬고 7번 멈추고 8번에 걸쳐 내쉬는 4-7-8호흡법이었죠. 이걸 5분만 해도 몸의 긴장이 확 풀리고 잠들 준비가 됩니다. 주의하실 건 TV를 켜둔 채 잠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뇌가 계속 소리를 처리하느라 완전히 쉬지 못하거든요. 혹시 혈압 때문에 수면에 더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개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불면증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손상되고 뇌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불안해져서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불면증을 방치한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4세 김동호님 사례가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이분은 수면제를 5년 넘게 복용하셨는데 오히려 잠이 더 얕아지는 악순환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왔는데 점점 용량을 늘려야 효과가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 약에 의존하게 되고 약 없이는 전혀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거죠. 게다가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호님께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면서 천연 수면제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번에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양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을 들이는 거죠. 베개 밑에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넣고 잠들기 전 명상을 하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는 생활을 하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고 낮 동안의 정신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 개선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면제를 복용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자연스러운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면역력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몸의 염증이 회복되거든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70세의 김미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불면증이 심해진 이후로 감기에 정말 자주 걸리셨대요. 환절기만 되면 꼭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가는 거예요. 기침도 오래가고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요. 검사를 해보니 면역력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숙님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셨죠.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2개월 만에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주의하실 건 늦은 저녁 과식입니다. 자기 전 3시간 이내에 과식을 하면 소화 때문에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수면 패턴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불면증이 뇌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뇌 손상,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베개 밑에 넣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는 천연 수면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천연 수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라벤더입니다. 라벤더에는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제가 라벤더를 권하는 이유는 효과가 정말 빠르기 때문이에요. 베개 밑에 두고 자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67세 윤미경님은 라벤더를 사용하기 전에는 잠드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라벤더를 넣고 나서는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건조된 라벤더 꽃을 작은 면 주머니에 넣으세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라벤더를 한 움큼 정도 넣고 베개 밑에 살짝 넣어두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해서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벤더 향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만 넣고 며칠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좋습니다. 혹시 라벤더 향을 맡고 편안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수용체와 결합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잠이 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차로 마시는 것보다 향으로 맡는 게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됩니다. 73세 정수자님은 카모마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카모마일 차를 즐겨 마셨는데 저녁에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베개 밑에 말린 카모마일을 넣어보시라고 권했죠. 그랬더니 화장실 걱정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카모마일도 라벤더처럼 말린 꽃을 면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함께 섞어서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라벤더의 진정 효과와 카모마일의 수면 유도 효과가 합쳐지면서 더 빨리,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농도예요. 카모마일도 너무 진하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반반씩 섞어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카모마일 차를 마셔보신 적 있나요? 차로 마셔서 좋았다면 향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쌀개입니다. 쌀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쌀개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정말 좋아요. 69세 한명숙님이 쌀개를 써보신 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떠올라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내일 병원 예약은 제대로 됐나? 손주 생일 선물은 뭘 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대요. 그런데 쌀개를 베개 밑에 넣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쌀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개를 프라이팬에서 약한 불로 살짝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나면서 노랗게 변할 때까지만 볶으면 됩니다. 너무 태우면 향이 역해지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볶은 쌀개가 식으면 면포 주머니에 2숟가락 정도 넣고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쌀개 향은 정말 독특해요. 구수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집 생각이 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혹시 쌀개 향을 맡아보신 적 있나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솔잎입니다. 솔잎에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산속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도 다 피톤치드 덕분이죠. 이 효과를 집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71세 박정수님은 솔잎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혈압이 높으셔서 밤에 잠을 설치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잎을 베개 곁에 두고 나서는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훨씬 잘 오더래요. 솔잎향을 맡으면 산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솔잎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솔잎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햇빛에 말리면 향이 날아가 버리니까 꼭 그늘에서 말리셔야 해요. 완전히 마른 솔잎을 작은 주머니에 넣고 베개 옆에 두시면 됩니다. 베개 밑보다는 옆에 두는 게 향이 적당해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솔잎은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해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충분히 말리고 만져봤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야 제대로 마른 겁니다. 솔잎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경험 있으신가요? 자연의 향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계피향은 따뜻하고 달콤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68세 송미라님은 계피를 써보시고 정말 만족하셨어요. 이분은 우울한 기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계피향을 맡으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잠도 편하게 오더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분이 좋아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하셨습니다. 계피는 통계피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루 형태는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통계피 한두 개를 손으로 가볍게 으깨서 면포에 싸세요. 너무 많이 으깨면 향이 너무 강해지니까 살짝만 으깨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베개 밑에 두면 은은한 계피향이 밤새 이어집니다. 계피는 라벤더나 카모마일과 함께 사용해도 정말 좋아요. 세 가지를 섞으면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계피향을 맡으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계피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 5가지 천연 수면제를 적절히 조합하면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써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라벤더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3가지를 섞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이 단순히 밤잠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잠 부족, 뇌 청소 시간 부족,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악순환의 고리, 면역력 저하까지 불면증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못 관리하면 치매, 우울증,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이 넘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수면제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이끄는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라벤더, 카모마일, 쌀겨, 솔잎, 계피 같은 천연 수면제를 베개 밑에 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이 천연 수면제들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라벤더의 리날룰은 긴장을 풀어주고, 카모마일의 아피게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쌀개의 감마 오리자놀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솔잎의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계피의 신남알데히드는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께 맞는 조합을 찾으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혼자 사용해도 좋고 두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써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천연 수면제와 함께 수면 환경도 개선해 주세요.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소음을 차단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루틴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로 세안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명상을 5분 정도 하세요. 이런 루틴이 뇌에게 지금이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낮 동안의 습관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밤에 잠이 잘 오게 해줍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부터 베개 밑에 작은 수면 주머니 하나만 두고 주무세요. 라벤더든 카모마일이든 쌀겨든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며칠 써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쓰시고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시면 다른 것들과 조합해보세요. 단 일주일이면 아침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한 느낌, 낮 동안 활력이 넘치는 느낌,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느낌을 직접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개선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져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기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은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잠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라벤더를 당장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쌀겨가 신기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요.